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사 김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제연구 수행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학기 과제연구 과목을 수강 신청하셨지요? 과제연구는 2학년 진로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은 미산출, ABC 성취도로만 평가를 합니다. 이에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과제연구 수업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수행평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안내를 간략하게 해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4가지의 수행평가 중 첫 번째 수행평가, 연구 계획서에 대한 설명, 평가 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계획서 수행평가는요, 총 100점 만점으로 산출이 되고요. 표에 보시다시피 100점이 10점의 비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연구노트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집에 다 갖고 갔을 텐데, 연구노트 지금 준비할 수 있으면 책상 위에 연구노트 준비해두세요. 선생님이 이따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페이지랑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보다 이해가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내 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다 듣고 나서요, 바로 연구계획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계획서 수행평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연구계획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 위에 연구노트 가져왔잖아요. 그 연구노트에 1페이지서부터 21페이지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연구계획서 수행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선행연구 논문 찾기. 여러분들이 제공받은 연구노트에 14쪽부터 18쪽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00점 중 5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계획서 초안 작성. 여러분들이 제공받은 연구노트에 11쪽부터 13쪽까지, 19쪽부터 21쪽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100점 중 4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시간 내 완성. 이 부분은요, 100점 중 1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선행연구 논문 찾기 50점, 두 번째, 연구계획서 초안 작성 40점, 세 번째, 수업시간 내 완성 10점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며, 이 100점이 10점의 비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1페이지서부터 21페이지 한번 쑥 넘겨보시겠어요? 쑥 넘겨보다 보면은 그냥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는 어머 21페이지까지 언제 적어? 너무 내용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넘겨보다 보면요, 앞부분은 그냥 설명이고요.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다 완성 지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구계획서는요, 개별 제출이고요, 자필 작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언제 기한 마감이냐면요, 오늘 선생님이 연구계획서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시간이 남게 되죠. 오늘부터 작성을 시작하는 건데, 오늘을 제외하고 총 5번의 수업 시간에 더 적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5번째, 즉 5시간째 되는 날 수업 종료령 울리면 그날 제출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제연구가 4단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의 수업이 들었는데 어느 한 분반이 월, 화, 수, 금 수업이 들었다라고 칩시다. 선생님이 오늘을 제외하고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시간 몇 시간 더 드린다고 했지요? 네, 5시간 드린다고 했지요? 5시간 더 드린다고 했고, 5번째 수업 되는 날 종료령이 울리면 그때 제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금 수업이 들은 분반은 오늘 빼고 화, 수, 금, 월, 화 화요일 날 수업 종료령 올리고 제출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분반은 월, 화, 목, 금 수업이 들었다라고 칩시다. 오늘 제외하고 화, 목, 금, 월, 화 이 분반도 화요일 날 수업 시간까지 계속 작성을 하고 수업 종료령이 올리면 그때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분반마다 수업 시간표가 어느 요일에 고정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 오늘을 제외하고
보고 작성을 시작을 하시고요. 5번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니까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실이란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빈칸들이 나올 거예요. 빈 곳을 채워 작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칸은 80% 이상 채워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구체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작성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을 넘겨보면은 연구하기,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이 나오면 몇 % 이상 채우라고 했죠? 네, 맞아요. 모든 칸을 80% 이상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동아리 관심사 같은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과목이랑 책 분야 같은 항목은 길게 쓸 수 없는데 어떻게 80% 이상을 채우나요? 이런 질문이 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요. 이곳은요, 과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악하기 위해 있는 칸들이에요. 그래서 관심사와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좋아하는 과목 및 분야에 대한 이유도 함께 적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80% 이상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80% 이상 채우라고 했는데 13페이지 연구팀 완성 파트 보면은 연구팀 이름, 연구 동료, 지도교사, 연구 주제 이렇게 되어 있고 19페이지 연구 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죠. 선생님 이름이 엄청나게 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3페이지와 19페이지 지금 화면에 보는 5개의 영역은 80% 이상 채우기에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을 때 여러분들 연구 노트 앞부분에 지금 적어주세요. 여기는 80% 이상 채우기 해당 없다. 좀 체크해 두시고 이따가 여러분들 시작해서 적을 때 참고해서 반영하길 바랍니다. 지금 항목들을 보면은 페이지가 화면에 3개가 떴어요. 하나, 둘, 셋. 여기 내용도 다 80% 이상 채우는 겁니다. 이걸 한 개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여기도 한 개로 카운트하고 여기 영역도 한 개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 80% 이상 채우면 돼요. 선행 연구 논문 찾기 부분은요. 처음에 보면은 관련한 내용 찾고 또 보고 라고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예전에 연구의 정석 동영상을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연구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레퍼런스 참고 문헌을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겠지만 그 중에 최소 10개 이상 찾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문헌 10개 이상 찾아줬는데 번호를 붙여서 기입해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참고 문헌 같은 경우 참고 문헌 작성법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참고한 문헌이 단행본일 때, 학술지일 때, 학위 논문일 때, 신문일 때, 인터넷 자료일 때에 따라서 참고 문헌 작성법이 각각 다르니까 선생님이 지금 안내해드리니 요 작성법에 맞춰서 적어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10개 이상의 참고 문헌을 형식에 갖추어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 10개 중에 7개 이상 선택해서 내용을 서술을 해주시는데 나의 연구에 참고될 만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칸이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정리해 연구가설 세우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를 적는 거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서 적은 선행 연구 문헌 7개 이상 중에 그 중에 5개를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5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선행 문헌을 찾게 된 이유, 그리고 내 연구를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된 점 등을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은 문제인식, 그 다음 가설 설정이죠. 내 연구에 대해서 가설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예시를 가져왔어요. 양지영의 논문은 계피 추출물이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데 효과적일까에 대해 고민하던 중 계피 추출물의 향균 효과에 대해서 검색해보다가 찾게 된 연구이다. 이 선행 연구 문헌을 찾게 된 이유라든지 도움이 된 점 등을 기술해 두시면 됩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적었죠. 5개 이상 적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최소 5개를 선생님이 해놨는데 번호를 꼭 붙여서 기입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했죠? 내 연구에 대해서 가설 설정을 꼭 적어주시길 바래요. 여기 파트도 80% 이상 꼭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모든 항목들은 아까 선생님이 예외 여긴 채우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는 부분 빼고는 다 80% 이상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 문헌 논문 같은 거 어디서 찾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선행 연구 문헌은요 리스트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구글링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다성관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전자정보를 클릭을 하면은 여러 종류의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거든요. 접속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논문들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 등교했을 때 꼭 다성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종류의 참고 문헌을 검색해서 쓰다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80% 이상 채워야 되고 성실히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인정 불가 사례 소개합니다. 첫 번째, 80%를 채웠는데 이렇게 채웠다. 어떻게 한 걸까요? 이 학생은요, 줄 사이 간격 넓게 해서 채운 거예요. 인정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학생은 80%를 채웠다고 해서 냈는데 이렇게 채웠다. 이건 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글자 크기를 비상식적으로 크게 하기 또는 짧은 문장으로만 채운 거예요. 안 돼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0% 이상을 채웠는데 이렇게 채웠다. 이건 여러분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정상 한도 내에서 글자 크기도 적절하고 줄 간격도 적절하고 길게 꽉꽉꽉꽉 채우고 중간에 가끔가다 이렇게 짧게 채운 문장 있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정상적 한도 내에서 채우면 요거는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을 꼭 채우길 바래요. 그래서 세부 채점 기준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선행연구 논문 찾기, 연구계획서 초안 작성, 완성 이렇게 세 분야로 50, 40, 10점씩 배점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채점 기준 세부사항 안내 드리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연구계획서 작성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방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연구계획서 쓰는 방법과 인정 불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연구 노트는요, 자기 선배 중에 김채린 학생의 자료고요. 전설의 추리. 여러분들이 오늘 연구계획서를 쓰기 시작할 텐데 작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흔쾌히 이 김채린 학생도 후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니까 흔쾌히 이 자료를 공유해줬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먼저 연구하기 파트. 선생님이 몇 % 이상 채워야 된다라고 했죠? 네, 80% 이상 채워야 된다라고 했죠? 이 정도는 빽빽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동아리 관심사, 좋아하는 과목,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왜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라는 설명이 적혀있죠. 좋아하는 책 분야, 내가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평소 눈여겨보고 싶은 것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확인했다라는 보장이 있고, 그래서 다음 것도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주제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 주제에서 잘 모르는 내용 아주 꼼꼼하게 잘 적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80% 이상 채우는 거에 예외라고 했던 항목들 있죠? 이때는 1학기 때 과제연구 수업을 해가지고 연구팀 이름 미정 아직 안 정했다, 연구 동력 누구랑 같이 한다, 지도교사도 이때 미정이라고 솔직하게 다 적은 거예요. 이 부분은 80% 이상 채우는 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참고문헌 몇 개 이상 적으라고 했어요? 네, 최소 10개 적으라고 했죠? 이렇게 번호 붙여서 꼭 적으셔야 합니다. 1, 2, 3, 4, 5, 6, 7,
9, 10 이렇게. 그리고 참고 문헌 형식은 최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안내해드린 틀과 맞춰서 적어보려고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0개 중에서 7개 이상의 참고 문헌 제목을 쓰고 자기 연구 주제에서 참고될 만한,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이 친구는 7개를 적은 거예요. 7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80% 이상 채우라고 했을 때 줄 간격이나 글자 크기나 이렇게 균일하면서 다 채웠죠. 꼼꼼하게 완벽히 채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 문헌 자료를 찾고 자기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공부해가면서 써내려가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치를 구현해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장치의 도안을 상세하게 작성해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모두 할 수 있는 거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꼼꼼하게 채우면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이디어를 정리해 연구 가설 세우기. 여기는 선생님이 5개 이상의 참고 문헌이 나의 연구 주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지, 이 참고 문헌을 왜 찾은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적는 거죠. 이 학생 보면은 따로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 쓴 내용들이 부족해서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1, 2, 3, 4, 5, 6 이랑 또 1, 2, 3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썼죠?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에 가설 설정한 내용 적어보라고 했는데 가설 설정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넘기고 이 19쪽에도 보면은 연구 주제,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것, 그리고 관련 연구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꽉꽉 채워서 아주 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 연구 주제 항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연구 주제는 80% 이상 못 채워도 괜찮다, 짧게 간단하게 자기의 연구 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적은 거냐면 우리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볼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기는 짧게 연구 주제만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거고,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연구에서 밝히고 싶은 것, 연구 가설, 연구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문제, 가설, 문제 이런 식으로 썼고, 맨 오른쪽에 여기는요 과제 연구 추진 일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행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세세하게 나눠서 적어주시고 몇 월에 할 건지, 이렇게 몇 월에 수행되는 건지 네모칸에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적으면 선생님에게 이렇게 아주 잘했다, 노력이 돋보인다 라는 칭찬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1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네, 이 정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도 다 빽빽하게 채워놨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